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비처럼 떨어졌다가 오늘은 매처럼 반등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일제히 상승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달러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41,000달러 수준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43,193달러까지 벌떡 일어나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과연 이러한 기세가 주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미국의 은행 관련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은행 위기는 계속된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은행 충격 가시화. 뉴욕 커뮤니티 뱅크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차트를 보시면은 잡코인이죠. 잡코인 수준으로다가 처박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하나둘씩 은행들이 또 꿈틀꿈틀대면서 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준은 더욱더 돈을 찍어낼 수밖에는 없겠죠. 자, 한편 제롬 파웰이 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었던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 소식.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2달 만에 최고치에 달한 가운데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수급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이 모양이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에서는 기존의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긍정적인 소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좋은 소식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디지뱅크 관리 대상 자산이 6,270억 달러. 지난 11월부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었던 디지뱅크가 암호화폐 거래를 시범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 있는 거대 은행들, 기관들에서 점차 암호화폐 시장으로 발을 딛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더욱더 많은 자산들이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살바도르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IMF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법정화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번복은 없다라고 강단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절부절하겠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도입이 성공을 해버린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달러라든지 IMF가 무기로 삼고 있는 화폐들에 대한 의존도가 확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엘살바도르 내에서 이 비트코인 도입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온 것을 또 보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일단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얻게 된 그 관광 수입이라든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그리고 엘살바도르 자체가 또 비트코인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적으로 비트코인 도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기대를 잔뜩 모았었던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경우 암호화폐 보유 합법과 관련된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매체에서는 이를 전략적인 조치로 반발, 비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대응을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러면 안 되죠. 암호화폐를 우선적으로 놔야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ETF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SEC에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참 깝깝한 것이 이런 거 광고하는 것까지 SEC로부터 허락을 맡아야 되나? 이렇게 규제가 심한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가? 자, 아무튼지 간에 미국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총 65만 3,24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는 전체 공급량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 빠르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바네크의 거버백스 스타벅스는 아니고 거백스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하루 매일 2억 달러 규모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현재 가격 기준 4,700개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루 종일 해도 900개밖에 채굴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5배가 넘는 그 정도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다가 공급 충격 한번 가지야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빠르게 반등하는 것을 설명이라도 해주는 듯한데요. 자, 여기다가 더불어가지고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아직까지도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손을 대지 않은 상황,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곳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현물 ETF로 투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하루 만에 2억 달러씩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는 더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가지야.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고래들 같은 경우는 약삭빠르게 비트코인을 착착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거래소에서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출금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그 동시에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숫자도 50마리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물론 몇 마리의 고래가 비트코인 지갑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확실한 것은 매집이 계속해서 살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관 매집 추세 지수를 봤을 때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 큰 규모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대 자본들이 비트코인을 노리고 있는 상황. 자, 한편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제 일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1월봉이 마감이 됐는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0.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이번 달 2월에는 전망이 어떨 것인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8,000달러대를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반면에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요 온체인 지표인 MVRV를 봤을 때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 추세가 2016년, 2020년도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과거 2016년도, 2020년도 때 비트코인이 슈퍼 불장을 시작했을 때와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MVRB도 비슷하고 볼린저 밴드도 비슷하다. 이거 지금부터 불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밝히기를 지금 모습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큰 폭의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느 방향으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 오늘 녹아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항해받고 하락해주고 있는 달러.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준다면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 해당 위험 자산들이 힘을 좀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 단기 흐름에 대한 분석이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부터 숏을 때렸어. 잘 맞췄단 말이지. 그래서 비트코인 흐르고 있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지. 내가 봤을 때는 해당 추세에 걸려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는 것, 이것도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반면에 전세계 최고의 해지총을 꿈꾼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다가 단순 이동평균 50선과 이평 20선에서 딱 맞고 반등을 하는 거 봐가지고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역 헤드앤숄더 가즈아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맞추게 될 것인가? 엘리제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혹은 4만 4천 달러 주요 지지 구간이나 주요 저항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딱히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립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엘리지 분석가. 자, 근데 앞에서 나온 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못하도록 기관들이 허리춤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체인링크, 크립토 머니킹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인링크가 지금 상승하긴 했지만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던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자리에서부터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아니다.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는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저항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맞고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떨어진다라면 더 낮은 가격에,
뚫는다라면 더 높은 가격에 확실하게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젤링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RLC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IZ AI 돌풍은 다시 몰아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크립토 보스 분석가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주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파티를 벌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비탈릭 부테린이가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나의 암호화폐 리더 역할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 그동안의 암호화폐 업계의 등불이었었던 인물들이 더 이상 업계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또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탈중앙화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탈릭의 후계자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찰릴이라든지 그 외에 또 누가 있었죠?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인물들 우지한이라든지 로저버 등등 여러가지 시끌시끌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조용하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업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들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머리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국내 소식 김치코인 중에 썸씽이라고 있다라고 하죠. 저는 잘 모르는 코인입니다. 물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해당 코인 이번에 해킹을 거하게 당했다라고 하네요. 해킹 사태를 두고 자작극이 의심이 된다. 아니다. 이는 북한의 나자루스 같은 전문 코인 해커의 소행이다. 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피해자는 누구? 투자자들이다. 코인 산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시장에 유통되지도 않았었던 코인이 락업도 되지 않은 채 해킹을 당할 수가 있는가? 정말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조사를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썸씽 산 사람들은 한숨이 팍팍 나오겠죠. 부디 해당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불타는 금요일 해당 소식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시청료 가지야 불타는 광주 때 특히 광고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